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한생성 가한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유한생성 가한군, 유한생성 가한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성원의 개수, 즉 그 군의 원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성원들이 유한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말하는 순환군도 뭐가 되냐면 유한생성 가한군이 되는 거죠. 순환군은 가한군까지 되고 생성원이 하나인 가한군이니까 순환군은 유한생성 가한군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유한가한군, 유한가한군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을 말하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가한군이에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그 모든 원소들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G의 원소가 G가 뭐 A1, A2, AN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한군이다. 즉 N개의 원소를 갖는 가한군이다. 그러면 G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A1, A2, AN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네들 모든 원소가 다 뭐를 봐도 되냐면 생성원으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한가한군이면 유한생성 가한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순환군이라든가 유한가한군 같은 경우는 다 유한생성 가한군이다. 그런데 뭐 순환군 또는 유한가한군만 유한생성 가한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자, Z와 Z의 직접곱. 얘도 무한군, 얘도 무한군이니까 직접 곱한 것도 무한군. 근데 아벨군이고 아벨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벨군과 아벨군의 직접곱도 아벨군이 되니까 얘도 뭐가 되냐면 얘는 무한 가한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Z와 Z의 직접곱은 우리가 1,0이라는 거하고 0,1이라는 거고 1,0 두 개로 다 표현이 돼요. 즉 어떠한 m과 n을 여기에 원소 직접곱이 원소 n,m에 대해서 m,n은 1,0을 n번 연산하고 0,n을 n번 연산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m,n 즉 1,0과 0,1에 의해서 얘의 모든 원소들이 다 표현이 돼.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원소를 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벨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유한 생성 가한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러한 유한 생성 가한군은 자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즉 유한 생성 가한군이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군들로 다시 군과 동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G가 유한 생성 가한군이다. 그러면 G가 우리가 어떠한 익히 알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군과 동형이다. 그러니까 얘는 잘 알려져 있는 군이야. 그러면 잘 알려져 있다는 건 이 군의 뭐를 알 수 있다. 구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하고 얘랑 동형이니까 당연히 G도 얘하고 같은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군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군과 어떠한 군과 동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유한생성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G가 유한생성 가한군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군과 동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11.12의 정리. 11.12의 정리. 즉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 유한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굉장히 기본 정리,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본이라는 말이, 기본 정리라는 말이 들어간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수학에서 첫 번째 기본 정리가 유한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예요. 즉 모든 유한생성 가환군은 어떠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군과 동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증명은 안 해요. 증명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안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야. 증명을 하기는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증명하기는 까다롭지만은 이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가 만약에 G가 유한 생성 가환군이면 유한생성 가환군이면 G는 어떠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군과 동형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든 이런 군과 동형이 된다. 이러한 군과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얘는 뭐야? 원소의 위수가 P1의 R1제곱인 순환군. 얘는 위수가 P2의 R2인 순환군.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한 순환군들의 직접곱. 그 다음에 정수군들의 직접곱. 그러니까 다 뭐야? 순환군들이죠? 순환군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 유한 순환군 아니면 무한 순환군. 이러한 유한 순환군들과 무한 순환군들, 즉 순환군들의 직접곱과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야. 유한 생성 가환군은 순환군들의 직접곱과 동형이다라는 얘기야. 즉 순환군들의 직접곱과 동형이다라는 얘기야. 와 동형이다. 순환군들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얘네들의 부분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부분들 사이에는 어떠한 포함관계가 있는지 공부 다 했고 정수의 부분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부분군들의 포함관계 어떤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직접곱에서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P1, P2, Pn은 뭐냐? 소수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단 P1, P2, PR은 서로 다를 필요는 없는 서로 어떻게 했을까? P1, P2, P1, P1, P2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P1과 P2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P2와 PR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좀 뭐 크면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이걸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떠한 게 있냐면 H와 K가 군이야? 그러면 H와 K의 직접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H와 K가 직접곱이 있어. 그러면 H와 K를 직접곱한 거랑 K와 H를 직접곱한 거는 두 개가 같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이 두 개의 군은 원소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두 개 같은 군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연습 문제도 있어. 이거는 나중에 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 연습 문제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면 돼? 여기에 원소는 H, K라고 하는 이런 원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어떤 K, H라는 이런 원소가 있을 거야. 얘를 일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야. 즉 H, K를 K, H를 보내는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 동형사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럼 예를 G2와 G3 하고 G3와 G2의 다이렉트 직접곱은 두 개의 동형이야.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쓸 때 앞에는 어떤 숫자가 오냐면 작은 숫자들이 온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인 소수이다라는 얘기예요. 소수들이고 당연히 R랑 R2, Rn들 요 Ri들은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양의 정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한생성 가환군의 정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G가 유한생성 가환 중에서 G가 원소의 유한이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면은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유한계인데 얘네들은 무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G가 유한이면 이 부분이 없는 거야. G가 유한이면 이 부분이 없고 G가 무한이면 무한이면서 유한생성 가환군이면 이 부분이 생기는 거고 G가 유한군이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나타나요. 앞에 있는 부분만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의 107페이지에 이제 11.12 정리에서 보면 이렇게 써있고 그 11.12 정리의 세 번째 줄 뭐뭐의 형태로 순환군의 직접곱과 동형이다. 여기서 PI는 소수이지만 서로 다를 필요는 없고 서로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RI는 양의 정수이다. 그리고 직접곱은 인수들의 가능한 재배열을 제외하면 유일하다. 즉 인수의 배열, 인수의 이러한 배열, 뭐 얘하고 얘를 이렇게 교환을 해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G2와 G3의 직접곱과 G3와 G2의 직접곱은 동형이다라는 동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G4는 순환군이야. 그러면 G2와 G2는 순환군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동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형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G가 위수 4인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위수 4인 유한생성 가환군이면 G4랑 동형이거나 또는 G2랑 동형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Z9는 순환군이에요. 그렇죠? Z9는 순환군이에요. 그리고 Z3와 Z3는 3과 3이 서로 소가 아니니까 얘는 순환군이 아니야. 원소 9개짜리, 원소 9개짜리 군. 그렇죠? 그럼 G가 만약에 위수 9인 군이다. 위수 9인 유한 가환군이다. 그럼 얘는 유한생성이니까 얘는 Z9와 동형이거나 또는 Z3와 Z3 동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동형이 아닌 것들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G가 위수가 6인 어떠한 유한 가환군이다. 그러면 얘는 G2와 G3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G3와 G2 근데 이거랑 같은 거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유일하다는 거는 얘네들 인수의 순서를 바꿔서는 같은 걸 취급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동형이 아닌 9개의 위수 9를 갖는 동형이 아닌 구는 아벨구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랑 동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랑 동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13의 예를 보면 자, G가 여기서 G가 위수 360인 가환군이다. G가 위수 360인 가환군. 그러면
위수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60개라는 거니까 유한군이면서 가한군이에요. 그럼 유한 가한군은 뭐가 되냐면 G는 유한 생성 가한군이에요. 유한 생성 가한군과 유한군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유한 생성 가한군은 무한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 아까 예를 들어서 Z와 Z의 직접곱. 그런데 유한군은 그냥 유한만 들어가는 건데 유한군은 무조건 유한 생성 가한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한 생성 가한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G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군들의 어떠한 군들과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위수 9. 위수가 9인 거는 9로도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고 3의 제곱으로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9, 3으로 9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360을 그러면 이게 이제 유한군이니까 아까 기본 정리에서 그 마지막 두개는 뭐예요? Z들의 다이렉트 곱이 나왔는데 그럼 얘가 유한군이니까 그 Z와 Z들의 직접곱 부분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순환군들은 안 나오고 단순히 G가 위수 360인 가한군이니까 어떻게 유한 순환군들의 직접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는 유한 순환군의 직접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얘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5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는 이거이므로 G는 다음 군들과 다음 군 중 어느 하나와 동형이다 라는 얘기야. 즉 다음 군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얘네들의 위수는 뭐냐면 2개, 3개, 5개. 걔네들을 다 곱한 거니까 360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냐면 위수 360인 군이야. 이런 형태. 그리고 다 얘네들이 뭐냐면 P1, P2, P3, P4, P5, P6. 그렇죠? 같을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RI들은 다 1인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냐면 하나의 순환군들의 직접곱이죠. 자, 그런데 얘는 요 부분만 따지면 위수가 4인 군이에요. 위수가 4인 군은 G2와 G2의 다 직접곱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Z4도 있어. 그러니까 Z2, Z4, Z3, Z3, Z5. 1번과 2번은 서로 동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차이 때문에. 얘하고 얘는 동형이 아니니까 1번과 2번은 동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Z2와 Z4는 얘는 2와 4는 최대 공약수가 2이기 때문에 Z2와 Z4를 직접 곱한 거는 순환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8개짜리인 군인데 8개짜리인 군 중에서 순환군인 게 뭐가 있냐면 Z8이 있죠. 자, 얘도 위수가 360인 군이에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자, 요 부분을 봅시다. 요 부분. 자, 아까 얘기했지만 Z3와 3의 직접곱은 Z9하고는 서로 다른 군이라고 그랬어요. 위수가 9인 군 중에. 그래서 네 번째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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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9, Z. 자, 얘네들은 얘하고 얘는 당연히 동형이 아니죠. 당연히 얘네들도 동형 같은 동형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또 뭐도 있겠어요? Z2, Z4, Z9, Z 이런 애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가 Z2, 그러면 Z8, Z9, Z5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럼 얘는 8, 9, 5 8하고 9 서로 쓰이고 8하고 5 서로 쓰이고 9와 5 서로 쓰이니까 얘는 뭐랑 동이냐면 Z360과 동형이야. 그러니까 Z360이라고 써도 되고 Z895라고 써도 되고, 요거는 우리가 그 필요충분 조건, 순환군이 필요충분 조건을 Zn과 Zn의 직접곱이 순환군의 필요충분 조건을 할 때 360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은 걔는 이거와 동형이다 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Z4와 Z9를 이렇게 Z4와 Z9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얘 Z4, Z9 얘는 뭐냐면 서로 교환을 해도 같은 거예요. 그건 아까 H와 K를 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수의 순서 여기서 인수의 순서를 바꿔도 동형이기 때문에 인수의 순서를 무시하면 위수가 360인 유한생성 가항구는 6개 중에서 1개와 동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6개 중에서 1개와 동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수 360인 유한구는 이 6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했지만 위수 4인 유한구는 Z4 또는 Z2의 직접곱 이 2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유한군들을 다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한군들을 다 분류. 우리가 위수 6인 거, 위수 7인 유한군은 몇 개가 있는지, 위수 10인 유한군은 몇 개가 있는지, 위수 30인 유한군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유한군들을 쫙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분류가. 그래서 여기에서 11.13에는 위수가 360인 유한군은 이 6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위수가 360인 구는 이렇게 6개까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즉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가 기본 정리를 가지고 모든 유한군들을 분류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위수 n개인 유한 가항군, 위수가 n개인 유한 가항군은 몇 가지 종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한생성 가항군의 기본 정리야. 그러니까 이게 유한군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항군이 아닌 그냥 유한군, 그러니까 유한 비가항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유한 비가항군 같은 경우는 위수가 만약에 위수가 16인 유한 비가항군은 몇 가지 종류가 있겠느냐? 그건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위수가 16인 유한 가항군은 몇 가지 종류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위수가 16인 거니까 위수 16인 유한 가항군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Z2 얘도 위수가 16인 거야. 그러면 얘 Z2와 Z2의 직접곱과 동형이 아니면서 4개의 원소를 갖는 게 뭐냐면
Z4예요. 얘도 16개의 원소를 갖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야. 동형이 아니에요. 또 뭐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Z2 얘하고 얘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또 Z16이 있을 거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다인가? 또 뭐도 있냐면 자 얘도 있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네들은 서로 다 동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위수 n인 유한 가환군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몇 가지 종류만 안다면은 즉 끝이 보이는 거잖아. 아, 내가 지금부터 뭐를 찾는데 10개만 찾으면 돼. 라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뭐를 찾으려는데 얼마 찾아야 되는지 몰라.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기분이. 내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내는데 내가 앞으로 10개만 내면 돼. 그러면 조금 안 되겠는데 과제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개가 나한테 올 줄 몰라. 몇 개의 과제가 나한테 올 줄 몰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몇 개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시간만 주어는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다 찾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찾았나? 못 찾았나? 10개가 있다는 걸 알면 10개를 다 찾아서 걔네들이 서로 동형이 아니다 그러면 끝난 건데 이게 10개가 존재하는지 100개가 존재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다 찾았다고 해도 그게 다른 거, 우리가 못 찾은 무언가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한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가 굉장히 이제 유한군들을 다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도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기본 정리라는 이름이. 그래서 유한생성 가환군의 또 이런 유한생성 가환군의 이 기본 정리를 위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즉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유한 가환군들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라그랑지 정리역에 좀 어떠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된 거, 역에 업그레이드 된 거. 원래 라그랑지 정리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라그랑지 정리가 뭐였냐면 라그랑지 정리가 뭐였냐면 G가 유한군이에요. G는 유한군이고 H는 G의 부분군이에요. 즉 유한군의 부분군이 H라고 하면 H의 위수는 G의 위수를 나눈다라는 게 라그랑지 정리예요. 그러면 라그랑지 정리의 역은 뭐냐면 정리의 역. 즉 G가 위수가 n이면 즉 G가 위수 n인 군이면 유한군이면 이 n의 임의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n의 임의의 양의 약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n의 임의의 양의 약수 d에 대하여 그런 h가 존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G에 의해서 뭐를 갖는 위수 즉 G의 위수의 양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존재를 하겠느냐라는 게 라그랑지 정리의 역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근데 언제 성립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언제 성립하냐면 G가 순환군이면 G가 유한 순환군이면 G가 유한순환군이면 라그랑지 정리 여기 성립해요. 그쵸? 이거 그 유한순환군의 부분군의 구조, 유한순환군 부분군의 구조를 배울 때 이게 아마 4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4번. 유한순환군이면 G가 유한순환군이면 요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이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정리했었냐면 유한수능은 유한 아벨군이면 라그랑지 정리역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한 아벨군이면 라그랑지 정리역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1.16 정리예요. 11.16 자, G는 위수 N인 가한군이라고 하죠. 자, G가 위수 N인 가한군이니까 유한 가한군이죠. 유한 가한군은 유한생성 가한군이야. 그러면 G가 위수 N인 가한군일 때 만약에 M이 N을 나누냐, 즉 M이 N의 양의 약수이면 가한군이고 G는 위수 N인 가한군이고 만약에 M은 요 N의 양의 약수이면 이 M을 뭘 갖는 위수를 갖는 부분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G는 위수 M인 부분군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갖는다. 말로 쓰면 이렇게 되고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G의 부분군 H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 H의 위수가 뭐인? M이. 그래서 유한 가한군이면 라그랑지 정리역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라그랑지 정리의 역. 이게 라그랑지 정리의 역. 뭐라고 할까? 2라고 하죠. 자, 얘가 완이 되는 거고. 라그랑지 정리역의 완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라그랑지 정리의 2라고 하는 거는 라그랑지 정리의 역 3도 있어요. 그 3를 누가 증명하냐, 이제 실로우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라그랑지 정리의 역 3를 증명을 할 거야. 그거를 이제 나중에 부호 분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때 하고 오늘은 요거 증명을 해보죠. 자, 그러면 G가 위수 N인 가완군이므로 G가 위수 N인 가완군이에요. 가완군이므로 유한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유한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에 의해 G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ZP1R, ZP2R2, ZPNRM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가 Z 이런 애들이 꼬리가 붙어야 되지만 얘는 유한군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서 생략되어버리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유한군이니까. 자, 이것이다라는 얘기.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얘기. 여기에서 P1, P2, Pn은 여기 N이 있으니까 위수 N이 가한군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K라고 하죠. K. 책에서는 요 위수 n이라는 말을 빼먹기 때문에 n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여기에 g가 위수 n이 가항군이니까 K로 쓰죠. K로. P1부터 P1, P2, PK는 소수인데 서로 다를 필요는 없고 R1, R2, RK는 양의 정수이고 자 이렇게 그 말은 안 쓸게요. 거기 책에 있으니까 그 말은 안 쓸게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의 위수 얘하고 얘랑 동형이면 얘의 원소의 개수나 얘의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n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1, R1, P2, R2, PK, R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M이 N의 양의 약수니까 M이 N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M은 자, N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원래대로 소인수분해 유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P1, P2, PK가 즉 예를 들어서 N이 12이면 N은 12는 3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뭐 3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수들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P1이 2이고 P2가 3인 경우, 여기서는 P1이 2이고 P2가 2이고 P3가 3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정수론 시간에 뭐 했냐면 n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n의 모든 양의 약수들은 얘네들의 어떠한 지수제곱꼴로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m은 어떻게 쓰냐면 P1 S1, P2 S2, PR, PK, SK.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단 S1, S2는 SI들은 0부터 S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RI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양을 걸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수 m을 갖는 그런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러면 위수 m을 갖는 g의 부분군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위수 m을 갖는 즉 요 군에서 위수 m을 갖는 부분군이 존재하면 당연히 g하고 얘하고 동형이니까 g에서도 위수 m인 군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g와 얘가 동형이니까 여기에서 위수 m인 군이 부분군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서 g도 위수 m인 부분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위수 m인 부분군을 하나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모든 i에 대해서 pi ri 마이너스 si 얘는 뭐의 부분군이 되냐면 z pi ri의 부분군이에요.
ZPIRI는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0부터 어디까지? PIRI-1까지. PIRI-1. 요거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순환군이니까 이 원소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 부분고 있어. 근데 PIRI-SI는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원소의 하나로 생성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뭐가 되냐? 부분군이 돼. 자, 부분군이고 그러면 얘의 위수는 얼마가 되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 됐으니까 우리가 I에 대해서 ZPIRI라고 하는 요거에 뭐를 쓰냐면 에서 PIRI-SI 얘의 위수를 구해보자. 얘의 위수. 그럼 얘의 위수를 구하면 얘에서 나오는 얘로 생성되는 부분군도 그 위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PIRI-SI 그 다음에 PIRI의 최종역수분의 PIRI. 그럼 얘는 뭐가 돼? PIRI-SI 최종역수가 그렇죠? PIRI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PISI. 이 원소는 ZPIRI에서 이거의 위수는 얘야. 따라서 얘는 이거의 위수 PIRISI인 ZPIRI의 부분군이다라는 얘기예요. 부분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H를 자, 이거라 하면 그럼 H는 뭐가 돼? 이거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이거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이거의 원소의 개수.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P1, S1, P2, S2, PK, SK. 즉, M이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해? 이거에 P1, R1, PK, RK의 부분군이다라는 얘기예요. S는 부분군이고 위수는 M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명은 끝난 거예요. 즉, 요 안에서 얘네들은 이 H라고는 얘는 이거의 부분군이고 위수가 M인 거야. 위수 M인 부분군이 여기에 존재하니까 당연히 G에서도 위수 M인 부분군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 뭘 가지고 증명했냐면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유한가환군, 즉 가환군에 대하여 라그랑지 정리 여기 성립한다라는 것을 유한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유한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가 무엇이고 왜 그런 유한생성 가환군의 기본 정리에 기본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한 가항군들을 다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랬어. 즉 위수 n인 유한 가항군은 몇 개의 경우들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라그랑지 정리, 유한 가항군의 라그랑지 정리의 역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봅시다.